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그래서 이제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그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이제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돼 갖고, 매입 매출과 관련돼 갖고 작성되는 부속 명세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교재 600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죠. 요거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세서 했었는데,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보증금 받고, 그 다음에 임대료 관리비 받고 그러죠. 그럴 경우에 임대료 받는 거, 관리비 받는 거는 이제 매출세액,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 보증금은 이제 뭐, 금액이 좀 크죠. 뭐 몇천만 원 또는 뭐 1억, 2억 되는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죠. 임대보증금, 그래서 부채로 계상이 되고, 그런데 이제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그 임대보증금을 예금에 놨을 경우에, 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임대보증금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죠. 수익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부가세를 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일종의 이제 임대료 받는 거랑 같은 의미란 얘기죠.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게.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는 전체 받은 보증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이제 1기, 2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나눠서 내니까 해당 과세기간 일수를 곱하고 나누기 365. 그러면 이제 이자 상당액이 나오죠. 그 이자 상당액의 10%만큼은 부가세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받지는 않았지만은 임대료 받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니까 그 발생한 간주 임대료의 10%만큼을 내라.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이렇게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납부를 하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는 그냥 작성하는 거였었죠.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14번 건별로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PT 자료로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학생은 교재 600페이지 같이 보셔도 되고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54번 매입세 불공제로 입력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도 한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면서 설명은 드렸던 내용이에요. 회사 운영과 관련돼 갖고 외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을 하였을 때 매입세액을 발생을 하게 되죠. 차변의 원재료, 차변의 이제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현금, 그래서 매입세액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인 매입세액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낼 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11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상에서 입력하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이제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혹시 여기 이제 이론 전산세법 관련돼서 시험 볼 때 이론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이해하면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객관적 문제니까 다 풀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된 것,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 지면은 당연히 이제 공제를 못 받겠죠. 서류 자체가 이제 미비한 게 되니까.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러면은
그 공급받는 자,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급가액 세액이죠. 그게 필요적 기저사항이 되죠. 그래서 그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과 관련 없이 돈을 쓰는 것. 그 다음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회사에서 흔히 이제 법인 차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비영업용인데 어쨌든 업무용으로 쓰지만은 회사 운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사라든가 뭐 렌트카 회사 그런 회사 아니고는 이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 승용차인 경우 구입, 유지 또는 빌리는 것에 관련된 것, 일수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매입세액 불공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것, 아니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 면세사업은 부가세를 내지를 않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것, 토지 공급은 면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 전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거라 그랬었죠. 귀금속, 찌꺼기에 관련된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건 이제 어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있는 거라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 안분계산분, 오늘 주로 설명할 내용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구입했을 경우, 그 중에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손처분이라는 얘기는 내가 사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부도가 나서 내가 그 외상매출금, 그 외상매입금을 갚지 못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돈을 내가 못 갚았으니까 갚지 못하면서 세금 공제 받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서 내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매입세 공제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돼 갖고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 경우에 그런 것들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는데, 요 9번, 11번, 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이렇게 11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기본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는 이렇게 1번처럼 회계 처리가 되죠. 트럭을 구입하였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고 1,0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금금 100만원, 부가세 10% 별도로 부담을 하니까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1,100만원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과세 매입으로 유형자산 매입에 1,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매입세액으로 1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을 경우죠.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 불공제라 그랬습니다. 매입세 불공제. 자,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자동차를 사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위에랑 똑같은 분계가 사실은 될 거예요. 차량 운반고 1,000만원, 부가세 대금금 100만원, 현금 1,100만원. 그런데 그 부가세 대금금 100만원이 공제받지 못하는 거죠. 못 받으니까 계정과목으로 이치를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대변으로 빠지게 되고 그 없어지는 금액만큼 원 자산의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부가세 부분으로 납부한 금액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자산의 금액에 가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차량 운반고 1,100만원, 현금 1,100만원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선안에는 이것도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신고선안에는 과세 매입에 1,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부가세 대금금 100만원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다시 또 1,000만원, 그 다음에 세금은 100만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양쪽으로. 결국은 이제 공제 못 받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 부가가치세 대금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원자산의 가산이 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교재로는 60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관련돼갖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명세서만 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명세서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예제를 같이 풀면서 확인을 하고, 일단 여러분이 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사업에서 발생되는 매출세액은 납부를 하는 거고, 면세사업은 말 그대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니까 그 사업에서 관련되는 것에서는 부가세를 낼 게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화를 사올 때 매입세액도 부담하고 사오죠. 그런데 같이 사용을 하니까 이론적으로 과세사업에 관련돼서 사용하는 부분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거는 공제를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그러면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구입했을 경우에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고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액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눈다. 그래서 한자말로 안분계산 그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버스 회사예요. 고속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럴 경우 고속버스 사업은 과세가 되고 시내버스 사업은 면세가 됩니다. 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라든가 또는 뭐 건물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고속버스 사업, 그 다음에 시내버스 사업에 같이 사용을 하죠. 그럴 경우에 고속버스에 사용됐던 부분은 매입세액을 면세해주고 시내버스에 사용되는 부분만큼은 불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눠주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이제 1기, 2기, 그 다음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나누죠. 그래서 어쨌든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매출액 얼마, 면세 매출액 얼마란 얘기예요. 물론 요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매입세액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은 어쨌든 판매액. 자, 부가세는 이제 공급가액이란 말을 쓰는데, 일반 회계에서는 이제 매출액이죠. 이게 매출액이에요. 과세 매출액, 면세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분계산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통으로 사용되는데 안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면세 비율이, 면세 매출액이 5% 미만이에요. 전체에서. 그런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작겠죠. 그러니까 안 하고 전체 그냥 매입세액 공제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입세액이,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다 하는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분계산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금액이 아주 작다는 얘기죠. 기계를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짜리 기계를 사왔어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4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4만 원을 가지고 면세, 과세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체에 다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번 기간에, 부가세법 기준으로 요번 기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예요. 직전 연도 뭐 그런 개념이 없겠죠. 새로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이런 사업자가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사왔다가 그걸 다시 파는 경우예요. 뭐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경우는 직전 연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파는 것도 전체 매출세액, 사왔을 때도 전부 그냥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세, 면세 따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사용하던 과세,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사왔던 재화를 파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매입세액 안분계산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분계산 생략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재료가 됐든 기계장치가 됐든 건물에 됐든 사왔어요.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처음에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주고 사오고 부가세 10%, 여기 하나 더 찍혔네요, 지금. 자,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대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놓겠죠. 그리고 안분계산을 했습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안분계산을 했더니 봤더니 우리 회사의 전체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비율이 40%예요. 그럼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만 원이 다 아니고 40%는 못 받게 되겠죠. 40%는 40만 원이 되겠죠. 40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 40%니까. 그래서 부가세대급금 차변에 있던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 여기를 빼줘요. 공제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거는 6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하고 40만 원 차이 60만 원. 면세 비율이 40%니까 과세 비율은 60%는 되겠죠. 60%만 공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40만 원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만큼은 본래 자산. 여기서 이제 원재료로 해놨는데 원재료든지 기계든지 건물이든지 그 금액으로 가산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1000만 원짜리 사왔는데 부가세 10%에서 1100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세 비율 60%만큼만 공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재료 104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분기를 합치면은. 자,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사왔을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면세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회계 처리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정산한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율 계산해갖고. 자, 이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정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산 우리가 뭐 연말 정산할 때도 정산이라는 말 쓰고 정확히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이렇게 이제 하긴 했는데, 자,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기간에 사왔어요. 그래서 예정신고기간에 봤더니 이렇게 이제 면세 비율이 40%였습니다. 과세 공급가액이 30%, 아니 뭐 3천만 원, 면세 공급가액이 2천만 원. 그럼 면세 비율이 전체 50분에서 20이니까 40%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자, 사올 때 부가세 대급금 10%에서 100만 원 그대로 회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간 끝날 때 면세 비율이 40%니까 이렇게 차변에 원재료 40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40만 원 해서 회계 처리를 해놨습니다. 40% 맞게끔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확정 신고 기간이 됐어요. 자,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1기 2기죠. 요거는 1기 예정신고 기간, 이건 1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래서 확정 신고 기간에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40%로 알고 40%였으니까 계산했는데 1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1기 전체에 이거는 이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 다 합쳐서 하는 개념입니다. 봤더니 과세 공급가액은 전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도 봤더니 전체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면세 비율이 50%가 되죠. 처음에 40%로 해서 계산했는데 봤더니 1기 전체가 50%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왔던 금액 중에서 부가세 대급금 100만 원에 대해서 50%만큼을 불공제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40%만 해줬었죠. 이렇게 40%. 그러니까 추가로 10%를 더 해줘야겠죠. 자, 지금 이제 금액이 단순하니까 40%에서 10%, 10%만 더 해주면 되는 거죠. 100만 원에 10%,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만큼만 더 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당연히 원재료로 합산시켜주고요. 합치면은 원재료 50만 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이 되는 거겠죠. 50%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통매입세액 정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계산한다 그런 의미예요. 확정신고기간 하는 겁니다. 확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기간에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기간에 정산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과세 면세 비율에 따라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간에 다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산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설명드릴 이론적인 내용 끝부분이에요. 뭐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자산이 원재료는 이제 쓰고 없어지는데 이제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여기만 쓰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쓰겠죠. 또 계속 사용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갔더니 면세 비율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고쳐줘야죠. 면세 비율에 맞게끔.
그렇게 고쳐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기수가 바뀌어서 다음 기수 때 해주는 거예요. 다음 기수 때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변동이 생겨서.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요건 확정신고 기간에만 합니다. 앞에서 이거는 이제 뭐 예정신고 기간, 4~5년도, 4~5 기간에 그때 한번 해주는 건데, 기수가 바뀌었을 경우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하는데, 다시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건이 뭐냐면은, 일단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에요. 기계장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두고두고 쓰는 것. 원재료처럼 한 번 쓰고 마는 것들은 아니고, 두고두고 사용하는 것이 자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 기수에, 지난 기수의 매입세액 계산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요. 사왔을 때는 그냥 그 안분 계산하고 정산하면 되겠죠. 기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면세 비율이 5% 이상 늘었거나 줄었거나 했을 경우에요. 5% 미만이라는 얘기면은 5% 미만이면은 금액이 크지가 않겠죠, 상대적으로. 오히려 계산하기 복잡하기만 하겠죠. 50%에서 51% 늘었다 그래서 1%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작겠죠. 또 그 금액의 10%는 뭐 그러니까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전 기수에 비해서 5% 이상 늘었거나 줄었을 경우에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자, 이게 이제 재계산 요건이고요. 이 요건에 해당이 돼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합니다. 지난 기수까지 이렇게 이제 50%를 불공제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변동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추가로 불공제 매입세액에 뭐 매입세액에 가감할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제목에는 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매입세액 불공제될 금액이죠. 또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해가 그게 쉬울 것 같습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에 가감할 더해주거나 빼줄 세액 계산하는 것.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통매입세액이 있었죠. 공통매입세액에서 곱하기. 자, 요건 산식이 약간 좀 복잡해요.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예요. 그 다음에 증감된 면세 비율 다 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좀 편할 것 같아요. 좀 이야기가 좀 산식이 이렇게 요 산식으로만 보면은 어려운데 이렇게 실제 계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감률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비율이에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사용하죠. 20년 정도 사용한다고 봐서 1년에 한 기수에 1년에 2번이죠. 1기, 2기. 한 기마다 5%씩. 그 다음에 뭐 차량 운반구나 기계장치 같은 것들은 한 기수에 25%씩. 한 2년 사용한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해준 겁니다. 비율을 5%, 25%.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세 과세 기간이에요. 6개월 때마다 1로 계산한다. 1기간. 1년 지나면 2기간. 1년 반 지나면 3기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초에 해주고 나서 증감된 거니까 5%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것. 그 비율 곱해서 추가로도 해줄 것 금액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사례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구입했어요. 공동매입세액이 1,000만원 그랬으니까 1억짜리 구입을 했겠죠. 그럼 차변에 건물 1억,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00만원, 대변에 현금 1억 1,00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1기 때 봤더니, 1기 때는 이제 이 얘기, 이렇게 봤더니 면세 비율이 예를 들어서 40%였어요. 아, 이거 뭐 지금 금액을 제가 조금 잘못 썼네요. 30%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이제 30%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사왔을 때 그 기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한 것 1,000만원 중에서 30% 면세 비율이 30%니까 1,000만원에 30% 300만원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됐겠죠. 300만원. 즉 요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차변에 건물 300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00만원. 합쳐서 요런 분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기수를 가봤어요. 그 다음 기수 이제 2기가 돼갖고 확인해 봤더니 면세 비율이 50%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면 면세 비율이 20%가 늘었죠. 그래서 원래는 1,000만원에 대해서 50%니까 500만원을 해줘야겠죠. 500만원 정도.
그런데 이제 벌써 한 6개월 정도 이 건물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가상각이 됐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건물은 이제 5%씩이라 그랬으니까 한 기수 지났으니까 95%까지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에 95%. 그리고 얼마 늘어났어요? 지금 면세비율이 20% 늘어났죠. 20%. 그러니까 1기 때 한 거 300만 원에다가 요번에 추가로 늘어난 거 95%에서 20% 늘어났죠. 190만 원. 그러면은 면세 공급비율이 얼마가 돼요?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합쳐서 490만 원이 되죠. 그냥 50% 하면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일 텐데 조금 썼으니까 건물을 좀 사용했으니까 5%는 빼주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세액 불공제 해줄게 처음에 300만 원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번 기수에 추가로 190만 원 더 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그 다음 연도 또 6개월 지났는데 그때는 면세 공급가의 비율이 40%가 됐습니다. 좀 떨어졌죠. 자, 그럼 다시 계산합니다. 40%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300만 원, 190만 원에서 590만 원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40%로 떨어졌으니까 조금 빼줘야겠죠. 그때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빼줄 금액을 1,000만 원 곱하기 지금 두 기수 지났죠. 1기, 2기 지났죠. 90% 곱하기 줄어든 게 10%죠. 마이너스 10% 계산하면은 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빼는 게 되겠죠. 빼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실제로 얼마입니까? 이제 다 합치면은 400만 원이 되겠죠. 40%도 딱 맞아 떨어지네요. 금액상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면세비율이 44%가 됐습니다. 조금 변동했죠. 5%가 안 되죠, 지금. 5%가 안 되니까 이땐 재계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가 됐어요. 40%랑 44%땐 계산을 안 했으니까 40%랑 비교해서 5% 이상 변동했으면은 또 계산을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곱하기 이제 85%, 80%가 되겠죠. 80% 곱하기 뭐 변동된 비율 나오면은 플러스면은 매입세액에 더해준 불공제 매입세액에 더해주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불공제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갑니다. 자, 이거 이제 손으로 계산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요거를 이제 좀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산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공식을 외운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 안분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안분계산이라는 게 있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거. 그리고 다시 이제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는 이제 1기, 2기 이렇게 기로 나누는 거니까 확정신고기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한다. 정산한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은 두고두고 사용하는 거니까 감가상각자산은 몇 년간 여러 해 동안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분계산한 거 있으면 다시 계산해 줘야 된다. 그걸 재계산이라고 한다. 그럴 때 하는 요령이 기존에 이미 한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더해 주든가 덜 해 주든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는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